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가장 위대한 배우는 마지막까지 가면을 벗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면을 벗을 줄 아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배신이 있다. 하나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배신. 다른 하나는 오랜 세월 동안 천천히 날마다 조금씩 쌓여가는 배신. 어느 것이 더 아픈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의 칼날이 가장 깊이 꽂힌다는 것을.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가장 위대한 배우는 마지막까지 가면을 벗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면을 벗을 줄 아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배신이 있다. 하나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배신. 다른 하나는 오랜 세월 동안 천천히 날마다 조금씩 쌓여가는 배신. 어느 것이 더 아픈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의 칼날이 가장 깊이 꽂힌다는 것을. 창밖을 바라보며 또 혼자 맞이하는 아침이구나. 상호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지훈이 어릴 적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한박 웃음을 짓던 아들의 모습과 달리 지금의 지훈은 아버지에게 연락 한 번 없었다.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상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내가 무슨 잘못을 그리 했다고 자식에게 이런 대접을 받나? 상호가 살고 있는 곳은 도시 외곽의 낡은 임대 아파트였다.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었다. 반면 아들 지우는 도심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에서 아내 유진과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투자건은 내일 미팅에서 논의하죠. 네, 알겠습니다. 여보, 오늘도 바빠? 응. 요즘 회사 일이 정신없어. 그런데 왜? 그런데 왜? 작년에도 그랬잖아. 아버님이 서운해 하실 것 같은데. 그 양반은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젊을 때 사업한다고 난리고 우리한테 물려준 것도 없잖아. 그날 저녁 상호는 오래된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아들에게서 걸려온 생일 축하 전화는 없었다. 대신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와 작은 떡 하나를 건네주었다. 때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이 가족보다 더 따뜻할 수 있다는 진리를 상호는 쓸쓸히 깨닫고 있었다. 상호 씨, 생신 축하해요. 혼자 드시기 외로우실 테니 같이 먹어요.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이웃이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상호는 홀로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버림받은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인생에 곧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튿날 아침 상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불명이었다. 상호는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김상호님 되십니까? 제가 성남시 토지 개발사업단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무슨 일로? 선생님 소유의 성남시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보상 문제로 상담드리고 싶은데요. 그 땅이요. 30년 전에 산 그 조그만 땅이. 상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젊을 때 친구의 권유로 허투루 산 그 작은 땅이 이제 개발 지역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엄청난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상호의 눈에 갑자기 이상한 빛이 어렸다. 그것은 분노였을까? 아니면 깨달음이었을까? 아니면 한 노인의 마음 속에 피어오른 작은 복수심이었을까? 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내 인생에서 마지막 연극을 한번 해볼까? 상호는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의 필체는 떨렸지만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치밀했다. 이것은 한 노인의 생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어쩌면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극적인 반전을 선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가 가장 큰 선물로 돌아오기도 한다. 버림받은 노인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한 작은 불씨. 그것은 곧 그의 인생 전체를 환히 밝힐 큰 불길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한 노인이 펼치는 마지막 가면극의 이야기다. 자, 이제 막이 오른다. 상호가 어렵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정부는 새로운 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상호는 자신의 낡은 우편함에서 광고 전단과 고지서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다. 작은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그에게 매월 오는 고지서는 항상 부담이었다. 우편물을 살피며 또 수도세가 올랐네. 이러다간 곧 밥을 굶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광고 전단을 구분하던 중 그의 눈에 공문처럼 보이는 봉투 하나가 들어왔다. 대부분의 공문은 세금이나 지역 소식에 관한 것이었기에 상호는 별다른 기대 없이 봉투를 뜯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그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 내 땅이 개발구역에 공문에는 성남시 백현구역이 국가 주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되었으며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보상 관련 설명회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상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하나 떠올랐다. 약 30년 전 친구의 권유로 생활비를 아껴 어렵게 산 작은 땅. 당시만 해도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이었다. 그때 내가 왜 그 땅을 샀더라? 친구가 괜찮은 투자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상호는 불안한 마음에 텔레비전을 켰다. 놀랍게도 모든 뉴스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개발 계획이 주요 화제로 다뤄지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이미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계획에 따라 성남 지역의 땅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현구역은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가치가 10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일부 지역은 매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내 땅이 있는 곳인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상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서둘러 낡은 장롱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몇 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내 닦아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추억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뒤적이다 마침내 찾았다. 땅 등기부등본과 당시 구입 계약서였다. 맞아. 이게 그 땅이야. 친구 말로는 쓸모없는 땅이라 했는데 면적은 작지만 이치가 여기가 정말 개발 중심지라면 자신의 수중에 있는 것이 실제로 가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유선 전화기를 들었다. 전화번호부를 뒤적여 지역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네, 분당 부동산입니다. 저 백현구역에 있는 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백현구역이요? 그곳은 지금 엄청난 호재가 있는 곳인데요. 어떤 땅인지 정확히 알려주시겠어요?
집원이나 위치 정보가 필요합니다. 집원은 여기 성남시 백현구 1234번지입니다. 면적은 약 500평 정도 됩니다.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부동산 중개사의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진 침묵의 상호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선생님, 혹시 본인 소유의 땅이신가요? 네,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 땅 혹시 파실 생각 있으세요? 제가 지금 당장 찾아뵙고 싶은데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급한 일인가요? 저는 단지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은 것뿐인데.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땅은 지금 금싸락이에요. 개발계획 중심부에 위치해 있거든요. 게다가 500평이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직접 찾아뵙고 상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략적인 가치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평가 없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시세로는 평당 최소 1,000만 원은 됩니다. 그 지역이 상업지구로 지정된다면 선생님, 500평이면 50억 이상은 될 겁니다. 50억이요. 상호는 전화를 끊고 난 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앞에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금액은 그동안의 고단했던 삶을 생각하면 믿기 힘든 일이었다. 같은 날 오후 부동산 중개사의 소개로 만난 부동산 전문가는 더욱 상세한 정보를 가져왔다. 김 선생님, 이것이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개발 계획입니다. 여기가 제 땅인가요? 네, 정확히 여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위치는 새로운 도시의 중심 상업지구에 해당합니다. 대형 쇼핑몰과 오피스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죠. 선생님 땅은 이 계획의 핵심부에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건가요? 김 선생님, 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20년 넘게 일했지만 이런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이 땅은 지금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최소 50억은 될 겁니다. 개발이 본격화되면 100억까지도 가능해요. 50억이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네, 확실합니다. 이미 여러 건설사에서 해당 지역 땅을 매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제부터 이 지역 땅 소유주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께도 곧 다양한 제안이 들어올 거예요. 선생님께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당연합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은 서두르지 마세요. 하지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그럼 이분을 만나보세요. 정 변호사님은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법률적 조언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특히 이 정보가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아올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조언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낡은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점점 실감하기 시작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같은 노인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버스 안에서 혼잣말로 50억, 아니 어쩌면 100억, 이제 와서 이런 돈이 생기다니. 내가 평생 모아본 돈이 얼마였더라. 이런 돈이면. 상호의 마음에는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희망이 있었다. 평생 가난에 시달리며 살아온 그에게 이 돈은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버스가 그의 낡은 임대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상호의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이 소식이 퍼지면 그 아이가 찾아오겠지. 그 아들 지훈이었다. 아버지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점점 멀어져 결국 연락까지 끊어버린 아들.
이제 50억이라는 숫자가 이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호는 이미 예상할 수 있었다. 그 아이가 이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효자가 되겠지. 돈의 위력이란 밤새 생각한 끝에 상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동산 전문가가 추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로 결심했다. 오랜만에 옷장에서 꺼낸 정장은 조금 헐렁해졌지만 그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이었다. 오래된 구두를 닦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그의 모습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김상호 선생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부동산 전문가분께 연락받았습니다.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의 상황은 대충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변호사님, 솔직히 저는 법에 대해선 문외한입니다. 평생 노동자로 살았지. 이런 큰 재산을 다뤄본 적이 없어요. 제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특히 누구도 제 허락 없이 손대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상호의 말에 변호사는 무언가를 직감한 듯했다. 그는 상호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서류 캐비닛에서 몇 가지 서류를 꺼내왔다. 선생님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신탁 관리를 추천해드립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탁 관리요. 그게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해, 선생님의 재산을 신탁 기관에 맡기는 겁니다. 신탁 계약을 통해 누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이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선생님께서 직접 결정하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재산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들도 선생님의 허락 없이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지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변호사는 상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런 케이스가 낯설지 않았다. 혹시 가족 간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선생님의 사생활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신탁 설정에 있어 가족 관계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요. 몇 년간 연락도 찾아오지도 않았죠. 심지어 제 생일에도요. 하지만 이 소식이 퍼지면 분명 찾아올 겁니다. 갑자기 효자 노릇을 할 거예요. 이해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신탁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선생님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관리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제가 준비를 마칠 때까지는요. 물론입니다. 변호사 의뢰인 특권에 따라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걱정 마세요. 상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의 인생 83년 동안 그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복수를 계획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모든 것을 참고 이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것은 단순한 돈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버린 가족에 대한 마음의 정리였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써보자.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인할 시간이군. 봄바람이 상호의 얼굴을 스쳤다.
그의 걸음은 아침보다 가벼워 보였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는 이제 새로운 결심을 안고 걸어가고 있었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고 상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변호사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상호는 신탁 계약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언제 그 소식이 아들에게 전해질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예측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이제 곧 봄이 완전히 오겠네. 그때 상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하자 믿을 수 없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지훈 아들, 3년 만에 전화였다. 역시 시작됐구나. 아버지,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아? 지훈아. 그래, 그럭저럭 살고 있지. 갑자기 웬일이니? 아, 웬일이라뇨.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요즘 많이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그래, 3년 동안 바빴나 보구나. 그게 정말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아버지,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랑 유진이가 찾아뵙고 싶어서요. 상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예상대로였다. 신도시 개발 소식은 부동산 업계에서 큰 화제였고,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아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거라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줄은 몰랐다. 이번 주말, 글쎄, 별일 없으니 와도 되겠지. 정말요? 그럼 토요일 오후에 찾아뵐게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한우 갖고 갈게요. 그래, 오랜만에 얼굴 보면 좋겠구나. 전화를 끄는 상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연극이 시작될 참이었다. 토요일 오후 예고대로 지훈과 유진이 상호의 집을 찾아왔다. 지훈의 손에는 고급 정육점 포장지에 쌓인 한우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고, 유진은 화려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비밀번호 아직 그대로네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왔구나. 들어와. 지훈과 유진은 3년 전과 다른 모습이었다. 지훈은 더 살이 찐 듯했고, 유진은 최신 명품으로 치장한 채 평소보다 훨씬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프리미엄 한우예요.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그래, 늙으니까 어떻게 지내겠니?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버님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집안일은 누가 도와주세요? 이웃집 할머니가 가끔 도와주시지.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아버지, 이 집 너무 낡았네요. 습기도 많고 위험해 보여요. 계단도 너무 가파르고. 이 정도면 충분해. 혼자 사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니? 제가 좀 치워드릴게요. 냉장고도 정리해드릴게요. 유진은 부엌으로 향했고, 지훈은 아버지 옆에 앉았다. 눈치를 살피는 듯한 지훈의 모습이 상호의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최근에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특별한 일? 글쎄, 별 다른 건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소식 같은 거 말이에요. 편지나 전화 같은 거. 아, 맞다. 얼마 전에 공문이 하나 왔었지. 공문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내가 30년 전에 산 땅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개발 구역에 포함됐다나? 지훈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정말요? 어디 땅인데요? 혹시 성남시 쪽인가요? 맞다. 어떻게 알았니? 성남시 백현구역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버지, 그거 엄청난 소식이에요. 그 지역이 지금 대규모 개발 중이라 땅값이 미쳤다고요. 그래,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네. 그 땅 절대 함부로 처분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부동산에 좀 아는 게 있으니까 도와드릴게요. 부엌에서 소리가 들려오자 지훈은 급히 화제를 돌렸다. 그보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나이가 드니 이것저것 아프긴 하지.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이때 부엌에서 유진이 다시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아버님, 이제 좀 드세요. 제가 냉장고도 좀 정리했어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내일 장 받아 드릴게요. 고맙구나. 그래도 전화 한 통 없이 3년을 지내다가 갑자기 이러니 좀 낯설구나.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아버지, 아버지 혼자 여기서 지내시는 게 걱정돼요.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방도 넓고 햇빛도 잘 들고. 글쎄.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니 좀 생각해봐야겠구나. 아버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도와드릴 수 있고 식사도 유진이가 챙겨드릴 거고. 네, 아버님. 저희가 정성껏 모실게요. 이제 혼자 지내시면 위험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챙겨주니 어리둥절하구나. 내가 아프다는 소식이라도 들었니?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죄송하고 이제라도 잘해드리고 싶어서요. 상호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그들의 돌변한 태도는 너무나 명백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래. 고맙다. 같이 살자는 제안 생각해볼게. 네, 아버지.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땅 이야기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사실 그 땅이 어디 있는지도 가물가물하고. 서류는 있으세요? 등기부등본이나. 있긴 한데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구나. 제가 찾아볼게요, 아버님. 어디쯤 보관하셨을 것 같아요? 서랍 어딘가에 있을 텐데. 유진은 상호의 허락도 없이 벌써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지훈도 거들며 서랍장과 장롱을 열어보기 시작했다. 여기 뭔가 있어요. 보자. 이건 그냥 영수증이네. 아버지 중요한 서류는 어디 보관하세요? 아마 은행 금고에 넣어뒀을 거야. 요즘은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러시군요. 내일 은행에 같이 가볼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상호는 지훈과 유진의 행동을 주시하며 내심 즐기고 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급하게 땅 문서를 찾으려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갑작스레 효심이 발동했는지 너무나 명백했다. 아버님, 저녁 준비해 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사실 요즘은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내일 제가 좋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런데 지훈아, 네, 아버지? 갑자기 궁금한 게 있구나. 왜 3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니?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과 유진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버지, 그게 정말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생각이 잘 안 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꿈에서 아버지가 나오시길래 걱정돼서. 꿈에서. 그랬구나. 저도 며칠 전에 아버님 꿈을 꿨어요.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지훈이랑 이건 아버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참 신기한 일이네. 저녁 식사 후 지훈과 유진은 떠날 채비를 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아직 미련이 가득했다. 아버지, 저희 집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은행도 같이 가야죠. 그래. 내일 보자. 아버님, 꼭 저희 집으로 오세요. 편안하게 모셔드릴게요. 고맙구나. 생각해 볼게. 지훈과 유진이 떠난 후 상호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타고 온 고급 자동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쓴웃음이 맺혔다. 시작이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상호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기록하고 지훈과 유진의 방문 상황을 자세히 적었다. 이것은 그가 계획한 마지막 연극의 대본이었다.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들. 이제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자. 그날 밤 상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들이었다. 아버지, 내일 몇 시에 뵐까요? 은행 가기 전에 아침 먼저 먹어요. 유진이가 특별한 음식 준비한대요. 상호는 그 메시지들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이렇게나 급해졌구나. 50억이라.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하는구나. 상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보다는 씁쓸함이,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엿보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 마지막 연극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무대는 이미 세팅되었고 배우들은 각자의 위치에 서 있었다. 이제 그가 직접 연출할 차례였다. 내일은 더 재미있어질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상대로 지훈과 유진이 도착했다. 그들의 손에는 더 많은 선물들이 들려 있었다. 상호는 이제 자신의 역할에 완전히 몰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 연극의 두 번째 막이 오르고 있었다. 상호의 집을 찾은 지훈과 유진은 마치 연극 무대에 선 배우처럼 갑작스레 효도하는 자식으로 변신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귀찮은 노인네라 불렀던 상호를 이제는 소중한 아버님이라 부르며 그들의 가식적인 공연이 시작되었다. 아버님, 이거 요즘 인기 있는 고급 홍삼이에요. 면역력 강화에 정말 좋다고 해서 특별히 구해왔어요. 하루 3번, 식후에 꼭 드셔보세요. 고맙구나. 갑자기 이렇게 챙겨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 아버지, 이 집은 너무 낡았어요. 습기도 많고 계단도 가파르고 이런 곳에서 계속 지내시다가 다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맞아요, 아버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햇빛 잘 드는 남향방 하나 비워놨어요. 바로 앞에 작은 정원도 있고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꽃도 심을 수 있어요. 상호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평생 갈고 닦은 연기력을 발휘했다. 그의 눈빛은 겉으로는 감동받은 듯 했지만 속으로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는 일부러 기침을 몇 번 하며 몸이 약해진 척했다. 굴러. 요즘 몸이 영 좋지 않구나. 나이가 드니 이런저런 병이 찾아오는구나. 의사는 혼자 사는 노인네가 위험하다고 하더구나. 아이고, 많이 편찮으세요? 어느 병원에 다니세요? 제가 대학병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지인 중에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런 큰 병원은 무서워서 못 가. 동네 의원에서 약이나 다 먹고 있지. 아버지, 이번에 저희 집으로 오시면 제가 좋은 병원으로 모시고 다닐게요. 건강검진부터 제대로 받으셔야죠. 상호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효도에 정말 감동받은 듯 연기했다. 그의 눈가에는 가짜 눈물까지 글썽였다. 30년 넘게 동네 연극반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나를 챙겨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아이고, 저희가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이후 며칠 동안 지훈과 유진은 마치 릴레이 경주를 하듯 번갈아가며 상호를 찾아왔다. 매일 비싼 선물과 영양식을 들고 왔고, 심지어 유진은 직장에 휴가까지 내고 아버님, 이렇게 혼자 계시면서 청소하기 힘드셨겠어요. 앞으로는 제가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너도 일하느라 바쁜데 이런 구석구석까지 신경 써주고. 아버지, 방금 이사업체랑 통화했어요. 이번 주말에 짐 옮기는 거 다 준비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회사 동료들에게도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다며 자랑했다. 그가 진정으로 효도하는 아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연극은 회사에서도 계속되었다. 지훈 씨, 아버님 모신다면서 갑자기 어쩐 일이야? 원래 모실 생각이었어요.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혼자 계시기 힘드시더라고요. 자식 된 도리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한편 상호는 자신의 집에서 변호사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는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마쳤다. 이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재산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진정한 시험이 시작될 것 같군요. 괜찮으시겠어요? 자식분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매우 화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길다 보니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중 하나가 진심과 거짓을 구별하는 법이지요. 그들이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지 아니면 돈만 바라는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이사 당일 지훈의 고급 아파트 앞에는 이사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다. 상호의 짐은 그리 많지 않았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에게는 몇 개의 옷가지와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전부였다. 아버지, 이게 다예요. 더 가져오실 것은 없으세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가는 것도 없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버님, 드디어 오셨네요. 정말 기다렸어요. 이제부터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상호는 지훈의 집에 들어서며 속으로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이 화려한 아파트에서 그들이 얼마나 자신을 견딜 수 있을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우와, 정말 좋은 집이구나. 내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이야. 아버지,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부족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며칠이 지나자 지훈과 유진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상호의 방에 자주 들어와 이것저것 물었고 특히 땅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려 했다. 아버님, 그런데 그 땅 이야기요? 정확히 어디에 있는 땅인가요? 아, 그거. 성남시 근처 작은 땅이야. 오래전에 친구 권유로 샀던 건데. 그런데 그 땅이 지금 개발구역에 포함됐다면서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그런 거 잘 모르잖니.
누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중요한 일이었나? 지훈과 유진은 눈빛을 교환했다. 상호가 생각보다 땅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자 그들의 눈에는 기회를 발견한 탐욕이 번쩍였다. 아버님, 요즘 노인분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아요. 혹시라도 누가 접근해서 땅 얘기하면 저희에게 꼭 알려주세요. 맞아요. 아버지. 앞으로는 아버지 재산 문제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거 잘 모르니 내가 좀 봐주면 고맙겠다. 그날 밤 상호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것은 지훈과 유진의 가식적인 행동들을 기록한 일종의 증거였다. 그의 눈에는 비로소 단호한 결의가 서렸다. 이제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지켜보자. 내 인생 마지막 연기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고 말겠어. 이틀 후 지훈은 마침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그는 아버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서류 몇 장을 준비해왔다. 아버지, 이거 좀 봐주세요. 아버지 토지 관리를 제가 대신 해드리려고 하는데 위임장 같은 거예요. 이게 뭐지? 내용이 좀 복잡하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재산이 사기꾼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 명의로 잠시 보호하는 거예요. 요즘은 노인분들 노리는 부동산 사기가 많으니까요. 내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 거냐? 아버님, 그냥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지훈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상호는 서류를 읽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알려둔 상태였다. 그의 눈에는 지훈의 초조함이 그대로 보였다. 골로, 아이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네. 물 좀. 아이고, 괜찮으세요? 제가 물 가져다 드릴게요. 유진이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상호는 지훈에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노인의 순진한 미소가 아니라 상대의 속내를 읽은 사람의 승리의 미소였다. 지훈아, 내가 늙었지만 바보는 아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서명은 내일 하자꾸나.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하구나. 지훈은 속으로 욕설을 내뱉었지만 겉으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계획은 하루 미뤄졌지만 그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 천천히 보시죠. 다음 날 아침 상호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몇 시간 후 그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정 변호사가 우연히 방문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오늘 이 가면극의 두 번째 막이 오르는구나. 아침 식사 시간, 유진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인 식사를 차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늘은 반드시 서류의 서명을 받아내겠다는 결의가 묻어났다. 아버님,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어요. 영양 듬뿍 담긴 전복죽이에요. 어제 많이 피곤하셨을 테니 든든히 드세요. 고맙구나. 이렇게 매일 정성껏 챙겨주니 몸이 절로 좋아지는 것 같아. 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서류 좀 살펴보실 수 있을까요? 상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지훈과 유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구지? 오늘 누가 온다고 한 사람 있었나요? 아, 내 오랜 친구가 놀러 온다고 했었나? 깜빡했네. 문을 열자 정장을 차려입은 노신사가 서 있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정 변호사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김상호님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 정민수입니다. 방문을 알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 네. 아버지 친구분이시군요. 들어오세요. 어이구, 정 변호사. 잘 왔네. 이쪽은 내 아들 지훈이고 저쪽은 며느리 유진이야. 반갑습니다. 저는 상호 씨의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재산 관리라는 단어에 지훈과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상호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속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실은 오늘 중요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상호 씨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신탁 설정 최종 확인서입니다. 신탁이요? 무슨 신탁인데요? 상호 씨께서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전환하셨습니다. 특히 성남시 땅은 이미 개발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 신탁 재산으로 관리 중입니다. 아, 그거. 정 변호사가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노리던 땅이 이미 신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유진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며 아버님, 그런 중요한 결정을 왜 저희와 상의 안 하셨어요? 신탁 설정은 이미 한 달 전에 완료되었습니다. 수익자는 그건 비밀이야. 내가 정해둔 사람들에게 나중에 알려주기로 했어. 지훈은 자신의 서류 봉투를 슬며시 소파 밑으로 밀어 넣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 땅은 이미 신탁으로 보호받고 있었고 자신의 위임장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아, 그렇군요. 아버지가 그런 준비를 하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저희가 몰랐던 거죠, 뭐.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는 법이지. 특히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상호 씨,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 변호사가 떠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훈과 유진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다. 상호는 그런 그들의 표정을 지켜보며 차를 마셨다. 아까 보여주려던 서류는 뭐였지? 지훈아. 아,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버지 건강보험 관련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녁 지훈과 유진은 침실에서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 그들은 상호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상호는 일부러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이제 어쩌자고 땅이 이미 신탁으로 넘어갔다면 우리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당신이 처음부터 서둘렀어야지.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빨리 서류 받아야 한다고. 그래도 계속 여기 모시고 있어야 해. 어쩌면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수익자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 수익자가 우리일 것 같아? 꿈도 꾸지 마. 아, 여기서 3개월만 더 버티면 나 진짜 미쳐버릴지도 몰라. 상호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예상대로였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수첩에 오늘의 일을 기록했다. 가면의 시작은 화려했지만 이제 그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 상호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와 함께 자식들에 대한 슬픔도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슬픔보다 더 강한 것은 진실을 마주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였다. 가면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상호가 지훈의 집에서 생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의 위선적인 환대는 이제 노골적인 짜증과
불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지훈과 유진은 더 이상 상호 앞에서조차 미소를 짓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 낭이 이미 신탁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분노와 좌절뿐이었다. 아침부터 소리 좀 내지 마세요. 저 아직 자고 있었거든요. 미안하구나. 물 한 잔 마시려고 했을 뿐인데 내가 조심할게. 그리고 오늘 친구들이 놀러 와요. 방에서 나오지 말고 계세요.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그래, 그럴게. 상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계획은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 그는 자신의 연기를 계속해야 했다. 조금만 더 참자. 마지막 막이 올라가기 전까지. 그날 저녁 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신탁 계약의 마지막 단계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제 상호의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진행하셔도 됩니다. 고맙네. 이번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에 모두 모이게 하게. 가족 모임이라고 하면 되네. 상호는 지훈에게 이번 주말 가족 모임을 갖자고 제안했다. 딸 미경과 사위, 그리고 손자 현우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지훈은 내키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기회를 위해 승낙했다. 네, 알겠어요. 미경이에게도 연락해 놓을게요. 토요일 오후 지훈의 집에는 모든 가족이 모였다. 3년 만에 모이는 자리였다. 딸 미경은 상호를 반갑게 안아주었다. 그녀는 평소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훈과 유진보다는 솔직했다. 아버지, 많이 편찮으세요?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괜찮다. 너도 바쁜 삶이 있는데 이해한다. 손자 현우는 대학생이 되어 더욱 의젓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할아버지를 보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우리 현우, 너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내 얼굴 보니 정말 기쁘다. 식탁에 모두 둘러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훈과 유진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음식을 대접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상호는 천천히 목을 가다듬었다. 오늘 모두를 부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무슨 일이신데요, 아버지?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 모두의 시선이 상호에게 집중되었다. 지훈과 유진의 눈빛이 교차했다. 혹시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그들의 얼굴에 스쳤다.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몇 가지 정리를 했어. 아이고,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문을 열자 정 변호사와 낯선 여성이 들어왔다. 여성은 약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약속대로 왔습니다. 어서 와요. 모두에게 소개할게. 정 변호사는 이미 알고 있지. 그리고 이분은 최 선생님. 내가 20년 넘게 후원해온 고아원의 원장이야. 최 원장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지훈과 유진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최 원장,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상우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도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이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상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다.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강인하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의 자세도 구부정한 노인에서 곧게 편당당한 모습으로 변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한 연극을 했다. 어떤 녹화기도 숨겨진 카메라도 없었지만 내 눈과 귀와 마음이 모든 것을 기록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더 이상 연기는 그만하자. 내가 알게 된 성남시 땅 개발 소식에 갑자기 효도하는 자식으로 변한 너희들의 모습, 내 재산을 노리고 위임장을 받아내려던 시도, 그리고 신탁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냉담한 태도까지 모든 걸 봤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고 유진은 눈을 내리깔았다. 미경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보았다. 오빠, 이게 정말이야? 아니, 우리는 그저 네, 다시기도 하다. 너희에게 제대로 된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했구나. 돈이 사람보다, 재산이 관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으니. 상호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정 변호사가 그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성남시 땅은 이미 1년 전에 개발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수익금 50억은 이미 신탁으로 관리되고 있지.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김상호 님께서는 재산의 대부분을 새 희망 재단이라는 장학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이 재단은 고아원 출신 학생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훈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너희에게는 각각 5천만 원씩 남겼다. 내 이름으로 된 예금이야. 그리고 이 집은 현우에게 상속하기로 했다. 뭐라고요? 그건 불공평해요. 우리가 이렇게 모셨는데. 모셨다고. 어제 내가 내 저녁 식사를 어떻게 차려줬는지 기억하니? 빨리 드시고 치워버리세요. 냄새 난다고요라고 했지. 유진은 할 말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현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손자 현우 당황하며 할아버지,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현우야, 내가 정말 필요한 건 아니란 걸 알아. 하지만 이건 내 결정이야. 내가 앞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란다. 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황혼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사실 나는 부자가 아니었다. 성남시 땅은 정말 우연히 산 것이었고, 개발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놀랐지. 하지만 그 돈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럼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난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 작고 낡았지만 내게는 추억이 가득한 집으로. 상호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지훈과 미경이 어렸을 때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난 이 사진들을 보면서 행복했어. 너희가 순수했던 시절,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했던 그 시절의 기억으로. 하지만 그 아이들은 이제 없구나.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도 자주 찾아뵙지 않고. 괜찮아. 미경아, 내가 바쁜 걸 이해해. 다만 진심을 숨기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고맙다. 상호는 최 원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저희 아이들이 상호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상자 안에는 고아원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은 목각 인형들과 손편지들이 가득했다. 상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게 바로 진짜 보물이구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다.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사위가 말을 꺼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저도 이 상황에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미경이 더 자주 찾아뵈어야 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각자의 선택은 각자의 몫이야. 미경이와 너는 적어도 거짓된 효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상호는 지훈과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충격과 분노,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대했다면 내 재산 절반은 기꺼이 너희에게 주었을 거다. 하지만 너희는 가면을 썼고 나도 가면을 썼지. 이제 우리 모두 가면을 벗었으니 진실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 아버지,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난 내일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원한다면 언제든 찾아오렴. 이번엔 가면 없이. 상호는 정 변호사와 최 원장과 함께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한 달 전보다 훨씬 가볍고 당당했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았다. 견우야, 다음 주에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오너라.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내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네. 할아버지, 꼭 갈게요. 상호가 떠난 후 지훈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지훈은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고 유진은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갔다. 오빠,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나도 모르겠어. 처음에는 그저 현우는 창밖으로 할아버지가 타고 떠나는 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일주일 후 상호의 작은 집 마당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고아원 아이들과 동네 이웃들, 그리고 오랜 친구들이 모여 상호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상호 씨,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갑자기 파티를 열다니.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요? 특별한 일이라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까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대문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지훈, 유진, 미경, 사위, 그리고 현우였다. 그들의 표정은 조심스러웠고 특히 지훈과 유진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역력했다. 아버지, 저희가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 생일인데 가족이 빠지면 어떻게 하겠니? 지훈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괜찮다. 모든 실수는 배움이 될 수 있어.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유진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상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돈만 보고 그동안 아버님께 했던 행동들이 너무 부끄러워요. 일어나라. 유진아, 과거는 과거로 두고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되자꾸나. 미경은 아버지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복원해 액자에 넣은 것이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자주 찾아뵐게요. 약속할게요. 고맙구나. 이게 바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선물이야. 그때 정원 한쪽에서 기타 소리가 들렸다. 현우가 할아버지를 위해 노래를 준비한 것이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옛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세월이 가면 가슴 시리도록 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가면 없는 진실한 관계 속에서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인생은 참 묘한 것 같구나. 때로는 가장 아픈 경험이 가장 값진 선물이 되기도 하니.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정원에는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가득했다. 상호는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땅값이 오른 것은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져온 변화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다. 여보, 보고 있나?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그날 밤 상호의 작은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다. 가면은 모두 벗겨졌고 진실한 얼굴들만이 남았다. 상호의 마지막 연기는 끝났지만 그가 깨우친 진실의 가치는 영원히 그의 가족들 가슴에 남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처음부터 다 계획하신 거예요?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법이야. 다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지. 내 부모님이 땅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인 반응, 그걸 보고 나서야 내 시험이 시작됐단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지혜롭게 살고 싶어요. 넌 이미 충분히 지혜롭구나.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부자의 마음가짐이란다. 그날 밤 상호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이루었다. 그의 꿈 속에서 오래전 떠난 아내가 미소 지으며 그를 반겨주고 있었다. 당신이 맞았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은 결국 올바른 길을 찾았네요. 상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가면 없는 세상에서의 첫날 밤이었다.